네, 2월 27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나스닥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정말 다이나믹한 한 주였고요. 주린이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멘탈 화끈하게 흔들어 버렸을 듯 합니다. 테슬라로 미국 주식 시작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기업은 한국 기업들 비해서는 정말 변동성이 작은 편입니다. 오늘 완전히 국채금리가 1.5% 넘어갔지만 이미 주식시장에 선반영되어 있죠. 미국 채권도 주식시장 같이 시장의 공급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연준이 조절한다고 해도 채권자들이 먼저 겁먹고 팔고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연준의 힘은 아직도 절대적이기 때문에 2%까지 올라간다고 예상은 하지만 속도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시장이 사전에 적응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가가 관건이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 모두에겐 안 좋겠지만 역시나 오늘 주식시장처럼 언컨택트주보다 컨택트주들에게 더 불리한 겁니다. 컨택트주가 대부분 제조업인데 제조업들이 부채 비율이 가장 높죠. 언컨택트주, IT 이런 기업들은 제조업에 비해서 담보 삼을 만한 게 적기 때문에 대출도 한계가 있고요. IT 기업들을 보면 컴퓨터 몇 대에 사무실 이렇게만 있어도 창업을 하지만 제조업은 각종 설비, 기계, 공장 부지 대출할 게 많아서 금리 오르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게 컨택트주고요. 테슬라 같이 부채 비율이 적은 기업도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기업의 펀더멘탈적으로는 불리한 게 없습니다. 저렴해진 테슬라, 애플, 기수주들, 기관들이 요즘 싸게 줍줍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채금리가 1.5%까지 26일부터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유가는 텍사스 한파가 마무리 단계에 들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재개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인력 충원 확대를 예고했고요. 이번 같은 세미소터지 리스크는 짧은 이벤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 며칠 코로나 환자가 확실히 줄어들면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월 14일 96만 명 피크에서 25일 73만 명까지 확 줄어들었고요. 바이든 정부 화이팅입니다. 이번에 예측치가 83만 명이었는데 각종 경기지표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팍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패닉셀만 아니었다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기록적인 하락으로 충분히 주가가 더 올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테슬라 주식 이제는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진 바닥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이먼 민스키라는 투자 심리 알려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 기관 투자자, 대중 참여 이런 형식의 그래프이고요. 현명한 투자자는 기관이 들어가기 전에 투자해서 1차로 기관 투자자가 투자하기 시작하면 먼저 현금화를 합니다. 그래서 1차 하락이 오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기관들은 인맥 자금을 써서 언론 보도를 계속해서 시도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언론 보도를 보고 주식시장에 뒤늦게 들어갑니다. 600달러, 650달러, 700달러 조금씩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언론의 장밋빛 전망으로 환상과 탐욕 그리고 새로운 논리가 탄생되는 거고요. 그리고 2차 하락.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다시 추매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고 공포로 투매, 주가를 그냥 막 팔아버리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정상화되고요. 이것을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을 작년 4월부터 테슬라 주가 흐름과 비교해보면요. 11월 편입 발표되고 나서 600달러에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후로 개인들도 700달러, 800달러에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가 대폭락이 있었죠. 그렇다면 하이민스키 모델처럼 투매의 좌절까지 주가가 계속 빠질까요? 2020년부터 10월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 하이먼 민스키 모델은 매월, 아니 매주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가 매주 발생되는 거죠. 사람의 심리가 긍정적인 소식 들으면 추매하고 싶고 부정적인 뉴스 보면 팔고 싶은 그것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결국에는 장기로 가면 다 하나의 이벤트에 지나지 않고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한국 투자들이 잘하는 게 워낙 변동성이 높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성과가 괜찮은 거고요. 테슬라 개인 주주들 중에 한국 투자자가 1%로 국가별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많은 편이지만 투자자의 다수는 미국, 중국, 인도 투자자들이고요. 특히 미국이나 중국 투자자들은 개별 투자보다는 테슬라가 포함된 펀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죠.
한국 투자자들보다 더 많이 고점에 물렸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마켓피트 자료하고 스웨지스탁 자료를 비교해보면 이번 하락장에서 미국 인도 개미들이 가장 많이 팔고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도가 적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기관 투자자 매도가 적었다는 것은 이전 S&P 500 편입 때 $690 정도의 기관들이 대량 매수했기 때문인데요. 몇 달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크게 손실 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하락장에 디멘셔널 펀드는 100만 주 추가 매수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비중을 42%나 올렸죠.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600 아래로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 스웨지스탁에서 보여주는 테슬라 여론을 보면 미국 인도 개미들이 테슬라 싫어하는 네거티브 빨간색 이것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레딧 커뮤니티에서 단타 핫한 형님들이 많이 계신데 1년이 이전에 비트코인 고평가되어 있다고 트윗하면서 빈정상한 거고요. 게임스탑 공매도부터 계속해서 공매도 소용 나쁘다, 비트코인, 도지코인 좋다 이렇게 레딧 커뮤니티를 옹호하던 1년이 갑자기 SEC 재무장관 옐런 눈치 보면서 비트코인 비싸다 급전환 태세 트윗 올리니까 확 배신감 느낀 거죠. 요 며칠 MFI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보면 20 아래로 떨어지고 유동성은 낮습니다. 기관들은 가만히 있는데 레딧에서 개미들이 조금씩 팔아치우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고요. 물량이 적어도 싸게 처분하고 게임스탁 같은 단기 급등주 물타기 하니까 테슬라 주가가 확 떨어지는 거죠. 레딧 윗선들 정말 끝까지 미국 인도 개미들 짜먹으려는 거고요. 그리고 대박 뉴스가 떴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뉴 새로운 전기차법 제안했고요. 전기차법 같은 경우 이번에 바이든이 30년 만에 자연재해인 미국 한파로 인한 반도체 공급 부족, 급하게 미국 반도체 생산 확대를 행정명령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었고요. 전기차법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친환경 정책하고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그린 발전하고도 노선이 딱 맞습니다. 법안의 요지는 전기차 세금 공제를 10년 더 연장하자는 거에 있고요. 지금 테슬라하고 GM이 이미 20만 대 넘게 팔면서 EV 크레딧이 7,500불 제외된 상태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2018년에 이미 크레딧이 끝났고요.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1등이었고 계속해서 압도적인 모습이죠. 그래도 미국에서 보면 테슬라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잘 팔리지만 전기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소비자는 포르쉐 전기차나 BMW, 아우디 전기차 크레딧 받으면 테슬라하고 가격 비슷해지니까 고민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 법안이 정말로 통과되면 테슬라 차량을 7,500불 더 싸게 구매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테슬라를 구매하게 되는 거죠. 저라도 새 차는 테슬라로 살 것 같네요. 법안의 핵심 내용은 전기차 제조사의 크레딧 한도 제한을 10년간 하고 테슬라나 GM도 세금 공제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크레딧 사용 기간은 5년입니다. 이 법안은 구매자가 5년 동안 세금 공제할 때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특히 부채가 없는 구매자한테 세금 공제가 더욱 좋다고 합니다. 사업하면서 세금 낼 때 전기차 구매했다면 7,500불 세금 감면해 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세금 적게 내죠. 세 번째, 전기차 크레딧뿐만 아니라 수소차 같은 대체 연료 차량이나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를 10년간 연장한다는 거고요. 지금 미국에 테슬라 슈퍼차저가 가장 많은데 추가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설치되면 기존에 충전하는데 자리 없어서 불편했던 리스크 크게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주가가 단기로 빠졌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전기차 산업 육성한다고 하면 유럽이나 한국은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 방한해서 한국 대통령, 유럽 정상들 만날 때 친환경 정책, 그린 정책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할 수가 없죠. 한국 정치권도 전기차 인프라나 보조금이 이전보다 축소되는 게 전기차 산업 발전에 대한 국민 설득력이 낮아서 그런 건데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한다, 미국은 친환경으로 나간다, 이러니까 선진국, 천조국 소리 듣는다, 이런 논리가 적용되면서 전기차 인프라 설득력은 엄청 올라가는 거고요. 도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 특히나 자라는 아이들 기관지나 60세 이상 어르신들 기관지 건강에 엄청 안 좋죠. 이번 법안 발의한 분이 민주당 상원의원 제프리 머클리하고 하원 피터 웰치입니다. 두 분 다 초선 의원은 아니고 베테랑 의원들이고요. 스탠포드, 프린스턴, 버클리 명문대 출신의
정치권에서도 입김이 센 분들입니다. 이번에 미국 한파 와서 삼성 오스틴 공장 정지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망자 발생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요. 기록적인 겨울 폭풍, 매년 발생하는 허리케인, 산불, 이런 기후 혼란이 가솔린 차량으로 인한 재해다.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고 미국산, 미국 노동자들이 만든 전기차는 미국 내수 경제도 구하고 기후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의회에 상정돼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뉴 전기차 법은 테슬라도 이익을 받겠지만 무엇보다도 GM, 미국의 대표 자동차 회사인 GM도 올해부터 전기차에 매우 적극적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법안이 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테슬라가 시총이 1등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신생기업이고 광고료 1도 안 쓰는 테슬라하고 비교하면 지금 현재 가장 급한 것은 GM입니다. 테슬라는 크레딧이 없어도 가격 낮추면서 차량 꾸준히 판매하고 있고요. 정치인들도 한파로 인해서 인재,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GM도 살아남으려면 정치권하고 로비에서 크레딧을 늘려야 하죠. GM 입장에서 크레딧 없으면 안 팔리고 테슬라는 가격 낮추고 있고 테슬라는 에너지 사업, FSD 구독 서비스, 보험, 다른 부가적인 것으로 돈을 벌고 GM의 경쟁자인 중국 전기차 니오, 샤오펑, 독일차 폭스바겐, BMW 이런 기업은 크레딧 아직 다 쓰지도 않았으니까 GM은 정말 급합니다. 이러다가 샌드위치 되죠. 상식적으로도 크레딧이 없으면 미국산 GM보다도 독일 폭스바겐이나 BMW 크레딧으로 전기차 구매하겠죠. 테슬라를 제외하면요. 상원 의원 웰치 의원도 지구 기후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기차 산업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